바둑왕전 2회전 경기입니다. 김세동 5단 대 김윤영 4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늘 보고 싶고 또 기대하게 되는 대국이 남녀 성대결인데요. 하지만 대국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국하는 남자 기사가 김세동 5단입니다. 네. 이 선수는 랭킹도 높고 그리고 성적도 최근에 좋거든요. 네. 세계대회 16강에도 진출해 있는데 그런 만큼 더욱더 큰 부담을 안은 채 오늘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김윤영 4단은 금메달리스트인데요. 그만큼 또 만만치 않은 상대일 것 같아요. 네,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1등 공신이었죠. 네. 그 당시에 최전성기였고 최근에는 약간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분명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부담이 되는 상대 김윤영 4단입니다. 김세동 5단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김윤영 4단. 2013년 여류 명인전, 여류 국수전 본선에 올랐고요. 2014년에는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김세동 5단, 2014년 KBS 바둑왕전 본선에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몽백합배 16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세동 5단과 김윤영 4단의 대국입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오늘 그 창인 김윤영 4단이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남자 기사와 여자 기사가 대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자 기사들이 창이고요. 남자 기사들은 방패입니다. 네. 그리고 김세동 5단이 남자 기사들 중에서도 호전적인 기풍은 아니죠? 네, 두텁게 두면서 좀 중후한 바둑을 구사하고요. 그리고 김윤영 4단이 여자 기사 중에서도 호전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선수가 아주 제대로 맞붙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점점 여자 기사들의 이 기량이 강해지고 있죠. 그것은 프로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바둑 팬분들 그리고 국가대표 코치진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김윤영 4단도 현재 여자 국가대표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김세동 5단은 남자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김세동 5단이 한창 쭉 치고 올라가다가 좀 랭킹 면에서 그리고 성적 면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최근 1년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몽백합배 세계대회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16강 정도면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여러 판을 이겨야 되고요. 네. 특히나 중국에서 진행된 대회이기 때문에 중국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다 상대하고 올라왔는데요. 예선에서 3연승을 했고요. 그리고 본선 64강부터 2연승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신예 기사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었는데 네. 이 김세동 5단 같은 허리층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성적을 내어준다면 후배들도 보고 자극을 받겠고 또 동료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세동 5단 이 나이 또래에 있는 그리고 비슷한 랭킹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동 5단 정도 나이면 중국에서는 이미 꽤 선배에 속해요. 네. 천야오의 구단 정도 나이니까요. 네. 현재 중국은 잘 나가는 기사들이 96년생, 97년생 이쪽도 많거든요. 그런데 김세동 5단처럼 89년생, 중국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네. 특히나 김세동 5단이 이제 군 입대하기 전 한 마지막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뭔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를 이번 몽백카페에서 잡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뚜렷한 그런 족적을 남겼으면 합니다. 지금 한 칸 띈 수는 평범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이 포석이 네. 최근에 두어지는 포석 중에 가장 어려운 변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변화대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백의 선택이 네. 흙의 저 세 칸 사이에 가운데 침입하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최근에 두어지는 포석 중에 가장 어려운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다면 아직 결론도 완벽하게 안 나왔겠네요. 어느 정도는 났지만 네. 그렇게 완벽하진 않고요. 실제로 그 형태에서 얼마 전에 중국의 초일류끼리의 대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수법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아직은 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 그 진행을 피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피한다면 그냥 소목에 걸치거나 혹은 뭐 우화기 쪽을 향할 수도 있고요. 아, 그냥 걸치네요. 어려운 길은 피했습니다. 김윤영 사단이 복잡한 형태로 가진 않았는데요. 자, 그 진행을 잠시 살펴볼까요? 네,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유행이기도 한 진행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를 한 칸 띄고 네. 받을 때 이곳에 침입을 한다면 당장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말 네. 복잡합니다. 우선 이 침입수의 의도부터 살펴보면요. 여기를 봉쇄하는 것과 흙이 여기를 한 칸을 띈다면 하나 붙여두고 네. 이 귀를 붙여서 이 3-3자리를 붙여서 젖힐 때 네. 끊어서 이렇게 이 한 점을 이용해서 흙 모양에서 타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은 이렇게 두질 않고요. 네. 최근에 유행하는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네. 이 수를 두면 여기를 두고 네. 젖히고요. 뭐 백이 빈 삼각으로 둘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붙이는 것도 끼운다면 네. 이것도 잘 안 되는 건가요? 잡긴 잡는데 네. 잡고 백이 당한 결과입니다. 두 점은 잡았지만 이 단수가 일단 워낙 아프고요. 양쪽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정도 한 칸을 네. 띈다면 이 형태는 흙이 좋습니다. 뭐 이쪽도 다 선수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백은 여기를 먼저 붙이게 되는데요. 그냥 붙이고 넣을 때 흙이 받아주면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의 진행은 아마 5단 이하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진행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화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를 흙이 늘고 네. 백이 여기를 늡니다. 그럼 한 칸 띄어서 또 끝까지 잡으러 가요. 네. 이제 공격을 갈 때 여기를 끊고요. 그때 빈 삼각을 두고 여기까지는 이미 필연으로 결론이 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건너 붙여서 끊어가고요. 여기를 넣을 때 여기를 돌파당하면 안 되니까 먼저 하나 밀어둡니다. 네. 지금 축이 유리하니까 흙은 한 점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이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지키고 지금 이 진행이 필연입니다. 밀고 네, 이렇게 늘어야 되고요. 여기를 끊어갑니다. 네.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이것이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서 아주 많이 쓰였던 그런 형태예요. 이제 여기를 밀어서 이제 틀어막고 네. 끼워서 계속 잡는 것까지. 번져 나가는군요. 네, 뭐 여기까지가 네. 이미 프로 실전에서 한 10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 뭐 서로 둘만하다는 결론인가요? 이 진행이 약간 흙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백이 여기를 틀어막지 않고 뭐 이 장면에서 이런 곳을 하고 다른 식으로 응수를 한다든지 네. 여기는 막는 것보다는 뭐 이제 중앙 쪽으로 탈출해서 두는 수가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형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김윤영 사단은 이 진행을 들고 나오진 않았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변화도 극히 일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두어진 바둑이 가장 많지만 또 최근에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해서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을 김윤영 사단이 피했습니다. 분명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그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적 손쉬운 이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간에 두기는 편하죠. 흑은 뭐 거의 여기를 받을 테고 네.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제 벌리는 정도로 평범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초반은 무난하게 시작을 합니다. 포석 수순 보시죠. 백이 만약에 들어가는 진행을 택했다면 바둑판의 거의 반이 다 채워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거의 필연으로 네. 접전을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김윤영 사단이 이렇게 평범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네. 똑같은 형태가 나왔고 그 당시에 미위팅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이었는데 100을 잡았던 중국 랭킹 3위 미위팅이 들어가지 않고 실전처럼 저렇게 걸쳐서 진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포석, 그 당시에 박정환 선수가 흑으로 네, 쉽게 초읽기를 이겼던 포석이긴 한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김세동 5단은 박정환 구단과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바둑도 같이 연구를 했을 테고 그 포석에 대해서도 아마 꿰차고 있을 겁니다. 좌상기 쪽에 네. 뻗는 자리를 일단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어봤는데요. 지금 그곳을 먼저 들여다봤다는 20초. 것은 어쩌면 하나, 좌상기 둘, 쪽에 느는 교환을 셋, 하지 않을 수도 넷. 있겠습니다. 5, 6, 7, 8. 여기서 먼저 상변을 침입하나요? 네. 바로 움직일 생각인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렇네요. 상변의 결과에 따라서 네. 좌상귀 쪽에 진행되던 정석은 흑이 귀에 2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좌변 쪽에서 두 칸으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상변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다는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지금 저렇게 중앙 쪽에서 누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 넘는 것이 싫어서 차단을 했다면 네. 반대로 백이 둔 자리를 흑이 밀고 올라오면서 주변에 흑돌이 많은 만큼 백이 불리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호구되는 자리를 백이 꼿꼿하게 늘어야 합니다. 20초. 바둑 격언 하나, 중에 둘, 호구되는 자리가 셋, 급소 넷,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5, 지금이 여섯, 딱 그 모양입니다. 7, 8, 9, 10, 100.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사용합니까? 당연한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의외네요. 뭔가 다른 수를 들고 나올 생각인가요? 상대가 시간을 썼으니까 김세동 5단도 다음 수가 20초. 굉장히 궁금하겠네요. 둘, 셋, 제가 보기에는 넷,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6, 7, 시간을 한번 사용을 8, 하네요. 9. 그리고 뒤로 둡니까? 이거는 정말 네. 놀라운 수입니다. 호구 자리 대신 그냥 치받은 이유는 뭘까요? 자, 김윤영 사단이 시간까지 한번 사용하면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은 여기를 당연히 늘어야 합니다. 네. 제가 100이라면 여기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늘지 않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를 두고 네. 흙이 이으면 그때 치받아서 이 교환은 분명 득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윤영 4단이 싫은 것은 여기를 밀어오는 변화이고요. 네. 이렇게 밀어오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찌르고 여기를 젖혀서 이것은 백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쪽을 이제 흙이 다가서는 바둑이 되었을 때 이 흙돌이 없다면, 그래서 실전처럼 진행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곳을 붙여서 이 한 점을 뭔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처럼 흙돌이 여기에 있다면 괜히 붙여서 호구 모양을 줄 수가 있고 네. 행마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아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흙이 결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백이라면 이 수 자체가 집으로는 꽤 손해니까 이제 늘고 찌르고 젖혔을 것 같은데 네. 실전에 김유영 4단은 이쪽 백돌이 좀 시달릴 것을 염려해서 뒤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이라면 일단은 이 교환 자체가 흙이 아주 기분 좋은 교환이 되어 있죠. 네. 선수로 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포석에서는 약간 김세동 5단이 편해 보입니다. 네. 자, 김윤영 4단 주변을 신경 쓰면서 한번 웅크렸는데요. 앞으로 진행 살펴보시죠. 김세동 5단도 뭐 늘 걸로 예상을 했었을 텐데요. 좌상귀에서 2선을 두든 아니면 좌변 쪽에서 두 칸으로 다가서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 쪽으로 붙이는 수가 활용이 되면서 백돌이 네. 쉽게 타개가 되기 때문에 김세동 5단이 이제 와서는 뭐 그쪽 건드릴 생각이 없고요. 그냥 발빠르게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 네. 3-3을 받아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흙이 벌리는 자세가, 백이 둔 자리로 날일자로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보통 저렇게 좌상귀 쪽에 소목에 백이 걸쳐져 있을 때에는 지금처럼 두던지 아니면 한 칸 좌측으로 3선으로 강하게 침입을 하던지 그런 반발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백이 갈라치는 수는 예상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3-3을 받으면 네. 20초. 흙도 2선으로 날일자로 둘, 넘어가서 불만이 셋, 없거든요. 넷.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하나 3선에 붙여두는 교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냥 받았어요. 실전은 그냥 받았습니다. 이건 흙이 날일자로 넘어가더라도 네. 불만은 없어 보이고요. 뭐 적극적으로 둔다면 좌상귀에 있는 백돌과 좌변의 백돌을 뭐 엮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저수 정도로도 뭐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백이 또 한 번 싱겁습니다. 원래 김윤영 4단의 기풍이 네. 뭐 성난 파도와 같은 드센 기풍인데 오늘은 좀 침착하네요. 20초. 그래도 그냥 받아서 하나, 흙이 날일자로 둘, 지키는 모양보다는 이게 넷, 낫다는 다섯, 뜻일까요? 여섯, 제가 보기에는 일곱, 나을 것도 없습니다. 초읽기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좌변의 형태만 놓고 보면 네. 그냥 4선으로 날일자 가는 것보다 2선 날일자로 어쨌든 밀어냈으니까 그만큼 백이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자리에도 흙돌이 왔기 때문에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석은 확실히 흙이 발빠르게 두면서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국가대표 코치진이나 혹은 하나, 한국 둘, 바둑의 상위 랭커들이
여자 넷, 기사들의 뭐 다 다섯,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섯, 뭐 개개인마다 일곱, 다르겠습니다만 여덟, 대부분의 이 공통된 약점을 꼽는다면 네. 감각과 계산을 꼽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포석 감각에서 김윤영 사단이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변이 강하면 본인도 강하게 두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름을 하나,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셋, 좌변의 넷, 저 정석 다섯, 선택은 여섯, 좀 밸런스가 맞지 일곱, 않습니다. 여덟, 아홉, 뭐 서로 돌들이 엉켜서 몸싸움을 벌일 때는 그래도 여자 기사들이 잘 버텨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뭐 수읽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자 기사들이 남자 상위 랭커와 비교를 해도 크게 뒤떨어지지가 않고요. 이제 계산과 감각, 포석에서의 이 20초. 방향 하나, 이런 부분만 둘, 보완이 된다면 넷, 다섯, 남녀가 같이 일곱. 겨루는 기전에서 활약하는 여자 기사들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1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요. 네. 여자 바둑계에는 중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이 조금 낫습니다. 뭐 여자 기사들도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여자 바둑리그라는 그 여자 기사들만 위한 장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요. 최근에 여자 기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할 만 납니다. 네. 확실히 무대가 생기니까 20초. 좀 마음가짐도 하나,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사용해요. 방향을 두고 고민하는 건가요? 지금은 방향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좁은 쪽으로 지키는 것은 백이 2단 젖혀서 귀를 잡겠다는 것인데 그건 우변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백이 이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흙을 안쪽으로 가두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20초. 썼다는 건 다른 하나, 생각도 해보고 둘, 있다는 거잖아요. 셋, 넷, 한번 어떤 선택을 다섯, 할지 여섯, 지켜보죠. 일곱, 여덟, 그 선택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박정상 해설위원의 예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네.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석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넓은 쪽을 막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요. 뭐 그것을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이 형태에서 그쪽으로 막는 것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막은 이유를 20초. 좀 하나, 유추해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제 여섯,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덟, 지금 이렇게 젖히고 흙이 젖혔을 때 네. 2단 젖혀서 귀를 잡자니 우변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흙이 좋아지고요. 네. 그냥 늘어서 귀에서 흙도를 살려주자니 그건 부분적으로 백이 당한 것으로 유명한 정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의 저 방향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십 초. 하나, 둘, 그래도 셋, 그나마 지금은 넷, 느는 게 다섯, 더 나을까요? 여섯, 일곱, 네. 지금 2단 젖히는 것은 우변 쪽의 모양이 워낙 좋아집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은 어렵지 않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우하 쪽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네, 일단 네, 무조건 이쪽을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막고 여기를 밀 때 막는 것이 아마 이 막는 것을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고 김윤영 사단의 머릿속에는 네. 이 진행이 후수가 돼서 여기를 빼앗기면 귀도 빼앗겼고 변도 빼앗겨서 네. 이건 좀 이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좀 남는 게 없다고 봤을까요? 네. 그런데 다른 식의 진행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이렇게 느는 진행도 있고요. 늘어서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는 먼저 이런 곳을 벌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하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혀 이어서 혹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백이라면 이렇게 늘고 나서 그냥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약간 두려운 것이 이제 이렇게 붙여 끊는 진행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차하면 그냥 이런 곳을 끊어서 활용하고 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밀더라도 일단 폭이 넓죠. 무엇보다 실전에 네.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틀어 막았다는 것이 좀 내키진 않는 방향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곳을 2단 젖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석입니다만 보통 이 선택을 백이 할 때는요. 이런 곳이 낮게 있거나 네. 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가 서로 집이 아닐 때 이런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높게 있고 흙이 자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좋고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백이 좀 불만이죠. 이 선택은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실전에 이제 느는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의 이 흐름이 백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네.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수를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흙이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이 세력을 쌓더라도 충분히 견제가 되어 있는데 백이 실리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좀 흙이 좋죠. 이거는 백의 선택이 이상했고요. 네, 여기를 젖혀서 이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 이 세력을 백은 어디에 좀 사용을 해봐야 될까요? 사용할 곳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쪽을 그래도 벌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곳을 두거나 이런 곳을 둬야 하는데 네. 양쪽 모두 지금 좁죠. 여기는 벌려봤자 3칸이고 여기도 뭐 2칸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이 두 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곳이나 이곳을 일단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석은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정석 선택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큰 실수는 아닙니다만 그 감각에 있어서 3번의 미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김세동 구단이 좀 기분 좋은 포석으로 흘러갑니다. 네. 자, 백이 안쪽으로 막은 수는 어땠을까요? 방향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으로 지켜보시죠. 뭐 이 수의 체면을 살리려면 이 세력을 그래도 좀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저렇게 다가섬으로 해서 다음에 흙의 눈목자 사이에 3선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여섯, 김윤영 일곱, 사단이 여덟, 시간을 쓸 때마다 아홉. 좀 일감을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소에 이 적극적인 기풍을 구사하는 김윤영 사단이 네. 힘을 쓸 곳이 점점 사라집니다. 바둑이 계속 단순해지고 있기 때문에 20초 하나, 그리고 흙의 돌들이 잘 정돈이 돼 있죠.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래도 지금 하변을 한번 벌려보고 뭐 화점 자리 정도라도 벌려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우아기의 두 텀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변을 두거나 혹은 지금 두고 있는 우변 쪽을 날일자로 5선으로 한 번 더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일단 양쪽으로 모양을 펼치긴 했는데요. 그렇게 발전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이 바둑의 포석을 보면 하나, 백이 확실히 집 부족입니다. 벌써 넷, 이미 몇 수 진행되지 다섯, 않았지만 집 부족이 여섯, 뭐 일곱,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여덟, 그렇다면 아홉, 두 텀을 활용해서 중앙 쪽에 어떻게 집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좌변 쪽에 그 약간의 흙의 얇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서 네. 전투로 이끌어내느냐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야 작전을 세워야
두텀을 활용할 20초. 길이 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꾹 참아두면서 힘을 비축하고 흙의 눈목자 사이를 조금 노려보고 있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보통의 다섯, 감각이라면 여섯, 네. 벽이 두 칸 벌린 일곱, 곳에 여덟, 위쪽으로 한 칸 아홉. 띄는 자리, 역시 그 자리 둡니다. 그 자리가 일감입니다. 얇은 부분을 보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나요? 얇음을 보강함과 동시에 또 벽의 세력을 지우고 있고요. 네. 좀 저 자리가 워낙 제격이라서 제가 아까 하변을 둔다면 화점 자리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나, 드렸던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간 벌린 수도 여섯, 감각상으로는 일곱, 약간이라도 좀 여덟.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자, 바로 그 자리 가죠. 네, 뭐 지금까지는 평소답지 않게 좀 참는 모습이었다면 네. 이제는 지금껏 참았던 그 두텀을 활용을 해야죠. 드디어 김윤영 사단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얇은 부분을 건드리는 게 또 두텀을 쓰는 가장 좋은 20초. 방법인데요. 하나, 둘, 네, 부분적으로는 지금 붙인 넷, 수 통렬합니다. 다섯, 일단은 흙을 양쪽으로 가르면서 공격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흙이 막 아주 걱정이 되는 형태는 아니죠. 네. 그래도 지금은 김윤영 사단이 워낙 흐름이 안 좋다 20초. 보니까 네. 하나, 조금 무리를 둘, 해서라도 셋, 일단은 흙도를 끊고 나서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생각을 일곱,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덟. 뭐 분명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긴 하죠. 지금 이 방면을 제외하고는 흙이 얇은 부분도 없죠.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붙이고 들여다본 수도 일단 집으로는 또 큰 손해를 보면서 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백의 작전을 또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점점 백의 공격은 더 부담스러워질 텐데요. 하변수순 보겠습니다. 네, 공격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백이 큰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 교환 자체가 좀 올인을 한다는 느낌이었고 이쪽에 약간 활용을 하다가 결국은 네. 저는 이쪽을 쭉 밀고 뭐 이런 곳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승부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실전처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돌볼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수로는 여기를 붙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여기를 붙였다면 네. 느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막을 때 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패는 흐름이 좋은 흙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요. 뭐 이런 곳에 패감이 있죠. 그래서 흙은 아마 선택이 이쪽을 호구로 붙여서 이제 젖힐 때 호구 자세를 만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두고 들여다봤다면 어차피 이 꽃은 끊는 것이 큽니다. 이렇게 해도 갈라지긴 하는군요. 이렇게 갈랐다면 실전에 이 자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세가 나오는 순간 또 여기 붙이는 뒷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대로 하여금 좀 찜찜한 구석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는데 실전은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일단 한쪽은 깔끔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약간 백의 책략이 좀 부족한 그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흙이 있는다면 이제는 여기 좌변의 흙의 형태가 완벽해서 네. 이 흙도를 좀 공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공격하는 방법이 딱 보이진 않네요. 네. 뭐 강렬하게 둔다면 지금도 계속 밀어가고 일단 좌측은 다 포기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네. 가는 것이 최강의 공격이긴 합니다만 이 공격은 실패하면 바로 바둑이 끝이 나고요. 정말 지금 올인이죠. 잡으러 가는 공격입니다. 네. 이것은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둬야 할까요? 지금은 좀 백이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가 참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네. 자,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만큼 강렬한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세동 오다는 뭐 한술 더 뜹니다. 사실 그런 자리는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늘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약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발 20초. 더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은 정말 김윤영 사단이 평소랑은 다른 모습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침착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네. 오늘 김윤영 사단은 평소에 기풍답지 않게 약간 20초. 어깨가 굳어있는 하나, 느낌의 둘, 침착함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칼을 뽑아야 할 때 한 템포 쉬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흙이 두는 자리는 네. 하변 쪽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뻗으면서 백의 진영을 깨고 있고 좌변 쪽도 백 한 점 쪽으로 흙이 머리를 내밀면서 네. 모양이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흙이 두는 자리는 계속 하나, 실리로 득을 보는 둘, 자리인데 백은요. 백은 넷, 집으로 뭔가 하고 다섯, 있진 못하니까요. 일곱, 여덟. 네, 지금 그것이 문제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윤영 사단 이바둑 일단 집으로는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가 좀 막막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과거에 한국 다섯, 바둑계에는 여섯, 프로 기사들조차도 일곱, 포석을 여덟,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둑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석에서 몇 차례 이상 감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참 만회하기 힘든 바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는 특히나 포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석에서 조금 뒤지면 극복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약 20년 전에 뭐 조은현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 같은 이런 감각이 좋은 당대의 초인류 기사들이 신예 기사들과 상대를 하게 되면 특히 그 선수들이 흑번일 때는 뭐 반면 15집, 20집 그냥 차이가 났습니다. 초반부터요. 둘, 당시에는 포석이 많이 넷, 연구가 되지 않았고 다섯, 그래서 네. 이 감각 면에서 차이가 일곱, 확 벌어질 정도로 여덟, 그만큼 아홉. 포석이 중요합니다. 뭐 최근 바둑이야 역시 포석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네. 뭐 그렇게 포석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바둑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바둑처럼 이렇게 생소한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잠깐의 이상 감각이 큰 차이로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초. 뭐 분명히 하나, 환경이 변한 둘,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넷, 최근에는 다섯, 그날 두어진 여섯, 뭐 한중일의 모든 여덟, 바둑을 아홉, 그때그때 확인할 열, 수 있지만 네 번 뭐 남았습니다. 과거만 해도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에나 볼 수 있었죠. 네, 제가 프로 기사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뭐 바둑 리그에 참가하는 정도의 선수들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만 전체 기사 중에서는 절대 많은 편이 아닌데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도장 다니던 기억만 해도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 없어서 20초. 인터넷을 하나, 잘 사용하지 않아서 둘, 셋, 보통 이렇게 넷, 중요한 대국이 다섯,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여섯, 신문에 일곱, 기사가 나고 여덟, 네. 기보가 실렸어요. 아홉. 그래서 그 기보를 오려서 도장에 가져가면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초일류 기사들의 기보가 목이 말랐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초반 포석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록을 다녀온 친구들이 기보를 복사해 오는 정도, 그 정도로 기보를 봤었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세동 여섯, 오단
일곱, 중앙을 여덟, 끊어서 아홉. 한 번 더 젖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래 백이 흑을 좀 공격해야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백이 좀 두텁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흐름이 김세동 5단이 확실히 좋았는데 중앙 20초. 쪽에서의 행마는 하나, 둘, 김세동 5단 행마도 셋. 좀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은 어쨌든 중앙 공격을 통해서 이 바둑을 좀 풀어가 봐야 될 텐데요. 중앙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흑의 어떤 행마가 그럴까요? 흐름은 여전히 뭐 흑이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백이 지금 여기나 뭐 이런 언저리가 여기 건너붙이는 것을 봐서 거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백돌이 이런 곳에 있는데 흑이 지금 여기를 붙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날일자 행마가 더 맞는 거죠. 네. 좀 과했군요. 백이 강한 자리에 지금 붙여서 네. 흑이 강렬하게 두고 있는데 물론 실전도 흐름은 여전히 흑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를 단수 치면 다음에 따내는 것은 뭐 거의 절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쪽에서 행마는 약간 뭐 김세동 5단이 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지켜서 그냥 평범하게 이 정도라면 바둑은 여전히 흑의 집이 많습니다. 일단 이 안쪽이 해결이 되면 백은 어떤 작전을 펼쳐봐야 될까요? 안쪽을 쉽게 안정시켜 주는 순간 네. 뭐 집 부족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전에 이미 몇 차례 이상 감각이 나왔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윤영 4단이 뭐 일단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일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쪽의 흑의 약점과 이 끊는 것을 노려서 뭔가를 터뜨릴 수 있다면 그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평범하게 가서는 여전히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백은 역시 중앙을 쉽게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세동 5단은 뭐 계속 강하게 들어갑니다. 중앙 쪽에 끊어지는 단점은 네. 별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절묘하게 이 20초. 끊었을 때에 하나, 대한 대응책도 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더 이상 공격 당할 형태는 아니죠. 네, 지금은 중앙보다 급한 것이 네. 좌변입니다. 저렇게 빵따님이 되면서 백이 두터워졌을 때에는 눈목자 사이를 건너붙였을 때 흑이 괴롭습니다. 당연한 흑도 자리라고 바로 보강을 네, 했고요. 보이십니다. 여기서 중앙을 끊을 수 있다면 네.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가 있는데 아슬아슬하지만 그 끊는 수가 잘 안 돼요. 약점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백도 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끊는 수 한번 볼까요? 네. 끊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를 뻗었을 때는 끊는 네. 게 눈에 들어오죠.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를 끊으면 지금 자체로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흑이 여기를 두면 곤란해 보입니다. 네. 일단 돌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앙을 연타해봤자 하변을 돌파하면 워낙 크니까요. 네. 백은 뭐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 교환만 있다면 네, 꽉 메어서 이렇게 젖혔을 때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지금 탈출이에요. 네. 근데 미리 이 교환을 해두면 꼭 충머리처럼 가 있는 거네요. 네, 이건 뭐 잡혔습니다. 네.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끊는 순간
큰일 나겠네요. 네, 바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전에 이곳을 한 칸을 뛰긴 했는데 이쪽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약간 불운이기도 하고요. 네. 김세동 5단이 정확한 수익기로 중앙 쪽에서의 이 양쪽을 노리는 백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둑은 흑이 우세합니다. 네. 자, 이제 끝을 내러 가는 공격은 없고요. 천천히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런 곳에서도 반발을 못한다는 것이 되게 괴롭죠. 지금 형세로 보면은 반발을 해야 되는데 반발하면 하변이 또 크게 다치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는 후퇴이긴 합니다만 괴로운 후퇴이기도 합니다. 지금 흑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중앙 쪽에도 약간씩 집이 붙고 있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바둑 백을 잡고 있다면 참 답답하죠. 지금 집이 부족한데 20초. 네. 딱히 하나, 둘, 반전을 꾀할 곳이 보이지 않고요. 다섯, 여섯, 답답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바둑이 복잡해야 변수도 생기는 법인데요. 지금은 뭐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다섯, 좌상귀에서 여섯, 김윤영 4단의 마지막 일곱, 수, 저 네. 2선 치중이 아홉. 반상 최대입니다. 지금 흑이 이은 것이 네. 기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보시면 흑이 잡히는데 왜 이었지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런 곳은 저렇게 키워서 버려야 선수로 처리가 가능하고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있는 게 정수군요. 네, 그냥 뒤로 받으면 후수니까요. 네. 지금 저렇게 세 점으로 키워서 뒤에서 조여 붙이면 선수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백이 좀 벌긴 했지만 형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죠. 네, 여전히 집부족이죠. 제 느낌으로는 한 20초. 반면 하나, 10집 정도는 둘, 확실히 흑이 좋아 보이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굳이 여덟. 선택하라면 반면 10집보다도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덤이 10집반이어도 지금은 흑이 약간 우세해 보여요. 김윤영 4단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보여요. 20초. 하나, 둘, 네, 김소동 5단이 지금 저런 수가 원래 네. 나중에 침입도 노릴 수가 있는데 우세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냥 깔끔한 정리를 선택을 하고 있고 저런 식으로 김세동 5단이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김윤영 4단 입장에서는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부터 흑은 걸어 잠그기만 할 텐데요. 그래도 지금 저 승부 호흡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우변을 받아서 흑이 그 자리를 호구 치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흑이 손 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자리를 두긴 했는데 네. 둘, 이제 저런 셋, 식으로 두지 않으면 넷, 승부가 되지 않으니까 다섯, 그래도 여섯, 저 선택은 괜찮아 일곱, 보입니다.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김세동 5단도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래야 또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김윤영 4단이 어깨가 좀 굳어 있었는데 지금의 저 승부호흡은 참 좋네요. 약간 무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리를 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반발합니까? 우변도 참 두고 싶긴 하죠. 네, 지금은 상변에 그래도 나와 끊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변을 받아주는 것은 백이 이상하고요. 이제는 20초. 승부수를 하나,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둘, 타이밍에 승부수를 셋, 던지지 못하면 넷, 다섯, 승부수를 던질 여섯,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상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그래도 이 선을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끊는다면 우측이 아닌 좌측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었을 때 여섯, 사실 흑도 선택이 일곱, 어렵거든요. 여덟, 아홉. 네, 이때 흑이 2선을 호구 쳐야 할지 1선을 호구 쳐야 할지 2선을 이어야 할지 아니면 한 점을 잡아야 할지 가장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뭔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상변 쪽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기를 밀 때 네. 이곳을 받지 않고 늘어간 승부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늘면 네. 호구 쳐서 이건 만약 초일류 기사끼리의 대국이라면 던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바둑이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네. 집으로 반면 10집이 조금 넘는 차이니까요. 네. 그걸 해볼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일단 여기를 넣은 것은 그래도 아주 좋은 네. 승부호흡으로 보여지고요. 흑도 여기는 참 두고 싶었어요. 네, 일단 받아주는 순간 당했으니까요. 네. 여기를 찌르고 이제 끊었을 때 네. 이때 김세동 5단이 호구 친수가 이 호구 친수가 아주 냉정한 한 수입니다. 이 수가 냉정한 이유는 네. 이쪽을 호구 치든 있든 아니면 이렇게 호구 치든 이 한 점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늘고요. 먼저 넣는 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여기를 단수 치고 늘면 흑이 안 받아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늘어서 여기를 미는 것은 넘어가고 네. 여기를 이어도 이제는 이쪽을 두지 않습니다. 이쪽을 두겠죠. 이렇게 두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가서 흑이 못 살아 있습니다. 자체로는 못 살아있는 형태군요. 이 교환이 아주 좋은 교환이 되어 있어서 그냥 치는 것보다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선 내려서는 수가 타이밍이고 네. 결국 이 형태라고 보고 수읽기를 해보면 그때는 네, 그 수가 유일하게 흑이 살아있는 한 수입니다. 네. 네, 아주 냉정한 선택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붙이면 네. 이렇게 둬야 되고 다 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늘어야 돼서 네. 부분적으로 꽤나 당했지만 어쨌든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이쪽을 참아두더라도 그리고 바둑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흑의 우세라는 것이 김세동 5단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도 김윤영 4단이 늘어간 승부호흡이 좋았고 이 정도 이득을 보고 이 한 점 타게 마지막 승부를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세동 5단이 날카로운 수읽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변으로 다시 옮겨지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은 꽤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따라잡아야죠. 평범함을 거부한 그 승부업은 아주 좋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어느 정도라도 추격이 되면 유리했던 쪽에서는 좀 불안해지고요. 그때부터는 좀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김윤영 4단의 이 승부업도 좋긴 했지만 네. 김세동 5단의 냉정한 대처도 아주 좋았고요. 김세동 5단이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맥점까지 구사합니까? 이건 도저히 뒤로 받아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도 무조건 안 돼도 반발을 해야 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두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붙인 그 한 점 쪽을 101점 네. 쪽을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은 뭐 네. 도저히 승부가 될 수 없는 바둑이에요. 되든 안 되든 거기는 나가야 합니다. 네. 시간을 한번 사용했는데요. 20초. 되든 안 되든이라는 표현이 하나, 좀 무책임했나요? 둘, 셋, 지금은 뭐 그 정도로 네. 그냥 다섯, 받아주어서는 좀 여섯, 절망적인 형세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연이어 시간을 마지막 사용합니다. 투입입니다. 나가는 싸움이 물론 편치는 않겠죠. 마지막. 그러니까 나갔을 때 끊는 것이 둘. 좀 어렵긴 한데 그쪽을 후퇴합니까? 이거는 백이 이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십 초. 네, 하나, 지금 끊어서 둘, 그냥 101점을 제압한다고 넷, 하더라도 괴롭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백이 다시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국면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발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긴 듭니다. 물론 반발을 했다고 해도 20초. 하나, 절대 백이 편한 둘, 싸움은 아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네. 김세동 5단에 붙이는 수가 또 한 번 날카로운 수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 백은 반발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 수단은 어땠을까요? 네. 네, 우선 이 붙인 수가 워낙 좋았고요. 네. 돌이켜보면 이 한 칸 뛴 수가 어차피 이곳에서 이 한 점을 버려서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차라리 이쪽으로 두는 것이 지금 어떻게 두어도 백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흑을 좀 어렵게 만드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 싶네요. 네.
한 칸을 띄니까 흙이 여기를 붙였고, 이건 참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래도 나가보고 싶은 국면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끊어서 이 103점을 잡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백이 여기를 이어서 선수를 하고 흙이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이런 곳을 나와서 아니면 늘면 여기를 젖혀서 네. 뭐 이것도 흙이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좀 쉽게 연결이 되는 형태인데 아마 김윤영 사단은 여기를 끊는 것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을 끊는 수가 있군요. 아주 기가 막힌 사석 작전이 나오네요. 여기를 두면 네. 들었을 때 한 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네. 지금 이수가 있습니다. 나가도 어차피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괴롭지 네. 않습니까? 그럼 여기 따내야 되고 여기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건 괴로운데요. 따내면 네. 이건 뭐 무조건 백이 잡혔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죠. 네, 결국 뭐 되게 좋은 싸움은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여기를 끊을 때 이것도 참 괴롭긴 괴롭네요. 이렇게 잡을 때 그때 뭔가 이쪽을 어떻게든 싸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잘 막아내고 그래도 이쪽 연결을 꾀하는 편이 좀 실전보다는 낫지 않았나 하는 네. 실전이 워낙 좀 할 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아쉬움이었는데 여기 붙이는 수가 워낙 좋은 수여서 네. 국면 자체는 괴롭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네. 오히려 지금 강하게 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붙인 것 같네요. 네. 지금 김윤영 사단이 괴로운 것은 이쪽이 못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고 여기도 맛이 나쁘고 그리고 집으로도 흙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튼 그 초반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과 두터운 면에서 모두 흙이 앞서고 있습니다. 9. 우변은 우변대로 또 하변은 하변대로 집은 집대로 문제인데요. 네, 하변을 손을 빼고 버티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윤영 사단 괴롭습니다. 지금 하변도 흙이 먼저 두면 상당히 당할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하변은 하변대로 버티고 또 중앙 쪽도 중앙 쪽대로 좀 최강의 응수를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지금의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처리가 돼도 약간 집으로 부족해서 지금은 중앙과 하변을 잘 20초. 처리하고 끝내기에서도 좀 활약을 둘, 해야 하는 셋, 그래야 백이 넷, 이길 수 있는 국면으로 다섯, 보입니다. 굉장히 여섯, 바쁜 국면인데요. 일곱, 일단은 여덟, 수습부터 아홉. 해야겠죠. 그런데 백도 꽤 얇죠? 네. 부분적인 전투가 백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반에 한번 꼬인 흐름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영 4단은 이 20초. 승패를 떠나서도 둘, 일단은 그래도 셋, 강렬하게 두고 넷, 좀 치열하게 다섯, 두면서 여섯, 상대를 일곱, 뭐 쉽게 해주지 여덟, 않는 것이 아홉. 특유의 기풍인데요. 네. 오늘은 초반에 워낙 간명하게 처리가 되면서 집이 많이 뒤쳐져 있었던 그런 단순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휘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이른 타이밍에 국면이 좀 정리가 됐었고요. 또 반대로 김세동 5단이 아주 두텁게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찬스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네. 완벽한 그런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변도 참 괴롭습니다. 하변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사는지도 마지막. 확실치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뭔가 그쪽을 이용해서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그쪽을 자꾸 두다 보면 또 중앙 쪽으로 피해가 가고요. 지금은 뭐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백이 좋은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걸리면 곤란해질 20초. 수밖에 없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돌이 자꾸 우측으로 가는 게 문제죠. 네. 지금은 그냥 김세동 5단이 쉽게 처리를 하더라도 하변과 우변 정도는 최소한 맛보기는 될 것 같고요. 네. 그 순간 백이 빠져나갈 구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 그 이후에 둘, 집으로도 괜찮은 거고요. 네. 다섯, 여섯, 그만큼 지금 일곱, 백이 어려운 국면인데요. 아홉. 지금 저렇게 이었다고 해서 하변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20초. 하나, 흙이 둘, 연결고리만 셋, 두텁게 해두고 나서 넷, 중앙을 다섯, 빈 삼각으로 나와 여섯, 끊는 것과 네. 하변을 잡으러 가는 것을 여덟, 맛보기로 하면 아홉. 거의 형세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김윤영 4단이 버틸 곳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뭐 최대한으로 가장 상대가 까다로울 그런 길을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20초. 여기서 하나, 김세동 5단이 받지 않고 둘, 하변을 셋, 찔러서 잡으러 넷, 간다면 네. 다섯, 그 수가 결정타가 될 확률이 높아 일곱, 보입니다.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수입니다. 지금 결행을 했는데요. 사는 궁도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안에서는 지금 살 수 없죠. 여기서 그냥 중앙 쪽을 더 단단하게 지키면 네. 백의 다음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하변 다섯,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섯,
일곱, 백이 잘 돼야 여덟, 패 정도입니다. 아홉, 네. 패가 열, 나는 것은 끝. 흙이 마지막 꽃노딜 패를 초읽기입니다. 하면서 다른 곳에 패감을 쓴다면 형세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은 더 지켜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이 한 집을 없애는 길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좀 추위를 탓하고 봐야겠네요. 잡으러 가도 충분히 패를 만들 수 있었던 국면에서 지금 거기를 이어서 그냥 하변의 백도를 살려주고 네. 중앙을 먼저 가면 어차피 중앙도 백이 대책이 마지막.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은 살려줬지만 우변을 하나, 또 다시 수중에 둘,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넷, 네, 지금 그쪽에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 수가 가장 좀 치열하게 버티는 수이긴 한데 김윤영 사단도 불리해진 이후에는 상대가 가장 껄끄러워할 만한 자리로 잘 버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둬도 흙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가장 간명하게 그냥 부분적으로 흙이 되는 수를 찾는다면 마지막 하나, 모양은 나쁘지만 둘, 이 빈삼각으로 넷, 백도를 찝어가면 그 수로 여섯, 인해서 뭐 더 일곱, 이상 여덟. 네, 지금 그 자리입니다. 아. 그 수로 인해서 네. 되게 연결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양은 정말 이상한데요. 네. 이 자리가 급소군요. 바둑에서는 참 안 좋은 모양이죠. 웬만하면 도선 안 되는 모양이고 네. 뭐 테트리스 게임할 때나 볼 수 있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저수가 마지막. 가장 간명한 맥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변 쪽은 백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비막 끝내기가 있어서 백집이 늘어나봤자 한 15집 정도, 많이 늘어나야 15집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변이 다 들어가는 순간 그쪽만 해도 20집 이상 마지막. 흙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둘, 원래 집 부족을 셋, 생각해 본다면 넷, 지금 이건 뭐 다섯, 결정적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끊어갈 수는 있지만 흙이 가만히 빈 삼각을 두기만 해도 최소한 3수 이상을 만들 수가 있고 백이 끊는 자세가 자충이라서 네. 또 끼우면 백은 몇 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변에 있는 백 4점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형세도 결정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백이 집 모양이 너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 지금 초반이 아니라 네. 그 좌상기 쪽에 3점을 먹은 자리로 먼저 하나 늘어두고 3점을 먹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아.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느니까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바둑은 흙이 좋았죠. 네, 오늘 바둑은 초반 포석 단계에서 백이 너무 발이 느리게 둔 것이 끝까지 네. 김윤영 4단의 발목을 붙잡았고 초반 포석에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한 판입니다.
김윤영 사단이 뭐 남자 기사들을 계속 꺾고 올라가면서 좀 돌풍의 핵이 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김세동 5단 김윤영 4단에게 승리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김윤영 4단은 뭐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네요. 네, 평소답지 않게 좀 무기력한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 대국이라서 그런지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어깨가 평소보다 많이 굳어 있었는데 김윤영 사단이 그렇게까지 큰 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 약간의 이 방향착오가 나오면서 흑에게 끌려다니는 한 판이 되었고 네. 김세동 5단이 그 이후에 중반전에 완벽한 마무리로 승기를 잡았고 결국은 네. 승리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뭐 김세동 5단의 부분 정확한 차례도 참 볼만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세동 5단도 3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